자, 중간 간부 전원 잔류해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박한 검찰의 중간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서 이 중간 간부들 전원 대검에 스테이 시켜주세요. 딴 데 뿔뿔이 흩어지게 인사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답니다. 속보 있다면서요. 예, 속보 좀 주세요. 예.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늘 있었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고검 검사급 인사는 공석 충원 위한 것이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예, 검사장 승진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딴 거 한번 좀 주시죠. 예, 검찰개혁법에 따라 직책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죠. 일각에서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중간 간부급 인사가 곧 아마 단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저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까요.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어떤 목소리일까요?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검찰 인사위원회 결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인사위원회 아까 석 줄짜리 자막 쭉쭉쭉쭉 흘렀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김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니되옵니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검찰의 중간 간부급 인사들이 좀 유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검 중간 간부 전원 또한 지난 한 10월에서 13일 각자의 인사 의견들을 이제 법무부에 전달했는데 이동하지 않고 남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인사가 나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상 남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금 속보가 나온 것처럼 법무부는 이번 주 초에 인사 단행할 가능성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나옵니다.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 빠르면 내일 나와요. 시청자 여러분. 글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전격 발표가 될 수도. 지난주 왜 검사장급 이상 인사도 저녁 7시 넘어서 나왔잖아요. 네, 항상 일과 이후에 기자들과 일문일답 나누지 않고 그냥 발표해버리잖아요. 일과 후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고검 검사급 인사 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왔죠. 검사장 이하 차장급부터를 고검 검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속 인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제 개편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밀어붙이겠다. 직제 개편 내용이 뭡니까?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 그러니까 인지하고 거악을 척결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이런 기능 대폭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조 회장님, 지금요, 중간간부급 인사가 이제 단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픽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부장검사가 지금 2명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김태은 공공수사 2부장, 이정섭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 지금 다 이런 거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부장검사들이 싹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이고 차장검사가 3명이에요.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3명이 있는데 다 이런 거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차장검사 3명도 어딘가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 만약에 진짜 이대로 인사가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검찰도 이제 어떻게 부글부글 이제 폭발 직전인데요. 이렇게까지 인사가 단행이 조 회장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진짜 밀어붙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결과적으로는 특수수사, 직접수사, 인지수사부서가 대폭 줄어들면서 인사가 많이 단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요, 조 회장님, 이런 겁니다. 다음 그래픽 한번 주시죠. 다음 그래픽. 예. 사실상 공중 분해되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검찰 관계자 수사 일선의 핵심 인력들까지 교체될 경우 수사팀은 공중 분해되고 수사를 멈추게 될 겁니다. A 부장검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보다 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실무진이 수사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마저 바뀌면 수사의 흐름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요, 그 검사장급보다 2번 인사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이런 의견인데. 그 전에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정부가 만들어놓은 인사 규정,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놓은 규정이 소위 중간 간부들, 그 수사하는 검사들, 이분들에 대해서 1년간 인사를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 소위 고검검사, 그러니까 차장검사, 부장검사의 인사 수요가 있다. 이 얘기 하나. 거기다가 직제 개편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인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이 권력과 관련해서 중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수사를 마치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과거 어떤 정부도 소위 여권과 또는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하는 도중에 수사팀을 교체한 일이 없어요. 적어도 그것이 종료된 다음에 하는 건 몰라도요. 그건 이것은 명백하게 본인들한테 들어오는 수사의 칼날을 완전히 잘라버리겠다. 이렇게뿐이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자, 1월 달 것만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 둘째 주, 그 다음에 1월 셋째 주 거. 가장 오른쪽 수치가 이제 오늘 나온 조사인 것이죠. 부정이 50.9%, 긍정이 45.3%, 그러니까 부정이 긍정보다 5.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차 범위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온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이 똑같은 조사기관의 조사 기준으로 8주만, 그러니까 2달 만이라고 하는데요. 조 부장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이 여론조사가 실시된 기간이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여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거고 이것이 결과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중간 검찰 인사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지금 18 인사는 대학살 인사라고 해서 산 권력에 대한 수사 지휘팀을 완전히 공중분해시켰거든요. 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직을 뿌리째 바꿔놓겠다 이렇게까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중간 간부 인사도 예정대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시할 거예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검찰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인데 부정부패를 그냥 지나쳐라? 검찰 문 닫아야죠. 네, 권력이 오만하면 그거는 선거로서 응분의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항상 인용을 하지만 골프와 정치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들면 안 된다? 오만하면 머리 들면 집니다. 왜?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